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6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근무 중이던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KF-21과 관련된 내부 자료를 이동식 저장 장치에 담아 반출하려다가 보안 요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국가정보원, 방첩사령부, 경찰 등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해당 기술자는 지난달 17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다가 발각되었으며 유출하려던 자료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USB가 적발되었기에 추가적인 기밀 자료가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인도네시아 기술자는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태이며 방사청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언급은 삼가하였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군사기밀 유출이 확인되면 외교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총 8조 8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며 4.5세대급 전투기인 KF-21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려 했으나 2019년 1월까지 2,272억 원만 납부하고 이후 4년 동안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1월과 지난해 2월에 각각 94억 원, 417억 원을 추가로 납부했지만 이는 원래 계획했던 1조 2,694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총 9,911억 원을 연체 중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번 기밀 유출 시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발표된 부패 인식지수에서 인도네시아는 34점을 받아 180개국 중 115위를 차지하며 부패 척결 노력이 지지부진하다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해당 점수는 세계 평균인 43점에 미치지 못하며 과거 2021년에 38점에서 4점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는 25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것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점수 하락은 사법 시스템의 약화와 공무원의 책임성 약화, 청탁금지 캠페인의 중단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부패방지위원회법의 개정으로 청탁방지기구가 정부기관으로 전환되면서 독립성이 약화된 것이 부패방지 노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제투명성기구 인도네시아 사무차장은 인도네시아의 점수 정체는 부패 척결 노력에 큰 변화가 없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부패를 고착화시킨 요인으로 선거 과정의 높은 정치적 비용과 법 집행자의 낮은 청렴성을 꼽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정책 위반자들이 2001년 부패방지법을 개정하여 민간 부문 부패, 영향력 거래, 외국 공무원의 뇌물수수, 불법 부의 축적 등 UN 부패방지협약에서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국가전략의 고문은 앞으로도 청탁근절 캠페인을 통해 공무원에 대한 법적 및 행정적 처벌, 정당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감독 개선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부패 척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점수는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정부 내 모든 사람들이 공직자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고 회복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흡연 추세와 달리 인도네시아에서는 흡연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는 14세 이상 인도네시아 남성의 70% 이상이 흡연자이며 이는 2010년 대비 7%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참고로 글로벌 평균 흡연율은 21%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WHO는 흡연이 연간 800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하는 세계 최대의 공중보건 위협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매년 22만 5천 명 이상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며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최소 27조 7천억 루피아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담배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매년 세금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전략개발 이니셔티브 센터는 적어도 45%의 소비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담배 제품의 광고 및 판촉 금지, 낮게 담배 판매 제한 등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인도네시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인구의 10%가 흡연자이며 해당 수치는 향후 몇 년 안에 최대 1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18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담배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담배 제품 및 광고 표시를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는 시행령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행령도 담배 기업과 산업부 등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을 3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중국 BYD가 인도네시아 진출을 결정한 가운데 현대차와의 전기차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셀 합작사 HLI 그린파워는 인도네시아 까라왕 산업단지에 위치한 전기차 배터리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산 10기가와트시 규모의 합작 공장을 전기차 배터리 15만 대분 규모로 4개 라인으로 구축하였습니다. HLI 그린파워는 공장 인근에 연산 20기가와트시 규모의 두 번째 공장을 세울 예정이며 공장이 완공되면 전체 배터리 생산 능력은 30기가와트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1분기 중 관련 장비 발주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창실 LG에너지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는 최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신규 양산이 시작되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인도네시아 합작사가 있다면서 예정된 일정대로 준비해서 안정적으로 양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이러한 투자 전략은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의 인도네시아 진출로 인한 경쟁 심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항공회담을 개최해 양국 하늘길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선 운항 횟수가 대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양국은 각각 6개의 지방공항 간 항공사들이 운수권 없이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에서 바탐, 마나도, 지방공항, 자카르타, 발리 노선 등을 주 7회씩 추가 운항할 계획입니다. 특히 성수기에 인기가 많은 발리 노선은 두 나라 항공사 간 공동 운항을 통해 무제한 운항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이번 합의로 지방에서 인도네시아로 가는 직항 노선이 없어 인천에서만 출발하던 불편이 해소되며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중 항공 자유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로 2012년부터 국제선 운항은 주 23회로 제한되어 왔습니다. 한편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인도네시아와의 인적 교류 확대가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항공회담을 통해 국제선 네트워크를 적극 확대함으로써 국제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자카르타와 버카시, 땅그랑, 대폭에서 한국 뮤지컬 몬테크리스토와 엑스칼리버 더 뮤지컬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상영회는 관람객 접수 시작 하루 만에 정원의 5배가 넘는 예약이 접수되었으며 추가 상영을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하는 등 행사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한류 콘텐츠를 소개하기 위해 준비된 이번 행사는 매회 만석을 기록했으며 도겸이 소속된 K-POP 그룹 세븐틴 팬클럽 회원들이 행사장을 방문하여 기념품을 나눠주는 등 관람객들이 서로 즐기면서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몬테크리스토는 프랑스 국민 작가 알렉상드르 듀마의 원작을 바탕으로 사랑, 배신, 복수, 용서 등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냈으며 엑스칼리버 더 뮤지컬 다큐멘터리는 도겸의 뮤지컬 배우로서의 찬란한 여정을 집대성하여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엑스칼리버는 2019년 첫 무대 후 2022년 앙코르 공연까지 총 32만 명에 달하는 누적 관객수를 기록하여 한국 뮤지컬계의 최고 흥행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당 작품은 아더왕의 전설을 바탕으로 한 대서사시와 프랭크 와일드혼의 새로운 곡이 담겨 있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 출신의 로힝야족 난민들이 새해에도 계속해서 인도네시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지난 1일 로힝야 난민 131명이 탑승한 목선이 인도네시아 아체주 쿠알라 파렉 마을 해변에 도착하였습니다. 아체주 정부는 이들의 상륙을 확인했지만 이후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UN 난민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이달까지 총 1,752명의 로힝야족 난민들이 인도네시아에 상륙했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바다가 잔잔한 11월부터 4월 사이에 이슬람교를 믿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체 지역은 인도네시아 특별자치주로서 이슬람 근본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해당 지역은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에게 호의적이었지만 지난해부터 급증한 난민 유입으로 인해 주민들의 태도가 변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난민들이 자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일자리를 차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아체주 대학생 수백 명이 로힝야족 난민 100여 명이 머물던 임시 대피소를 습격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당국은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해상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UN 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약 4,500명의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나 미얀마에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로 이동하려고 바다로 나섰으며 이 중 최소 569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